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급하게 영상을 키느라고 카메라를 이용하지 못하고 마이크도 지금 없어서 이렇게 스마트폰들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차량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면 제 차입니다. 차를 한 대 구매를 해왔어요. 사실은 지금 차가 한 대 있어야 했고 이왕 있어야 할 거라면은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차가 무엇일까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고, 자, 제가 차량이 첫 번째 필요한 이유는 비공개로 할게요. 그거는 매장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R엔진 차를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작은 OBD 단자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이 차량의 데이터를 보고 차주분들이 직접 고장 진단을 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차를 하나 구매를 해왔고, 근데 컨텐츠만 위해서 차를 하나 구입하는 거는 너무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가끔씩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부모님들을 모시고 다닐 일이 가끔씩 있는데, 그럴 때 차 한 대로는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7인승 이상이 좀 필요할 때가 가끔은 있구나. 1년에 한 번, 두 번도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구나. 그럴 때 필요해서 카니발 9인승을 샀고요. 카니발 리무진 9인승입니다. 지금 이 리무진 9인승이라고 얘기를 하면 벌써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이 차량은 차박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뒷열은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싱킹이 되죠. 이 마지막 3열은 싱킹이 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폴딩이 되고, 그 다음에 저 두 번째 열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다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딱 한 번만 제껴주면 이렇게 들어지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당기면 시트를 이렇게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떼고 시트를 3개를 전부 다 떼어내면 이런 미친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제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이 헤드레스트 공간이 일반 차량에서 차박을 하는 것보다 월등하게 공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품을 사다 나를 일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은 큰 부품들, 그런 것들을 실어 나를 때, 그럴 때도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생각을 해보다가 그거에 대한 부합하는 거를 솔직히 코란도 스포츠를 사고 싶었습니다. 세금 싸죠? 짐 옮기기에 좋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목적도 맞아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이 컨텐츠였죠. 코란도 스포츠로는 솔직히 컨텐츠로 만들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나중에 언젠가 또 만들어 드릴 일이 있을 거지만 국내 제일 많이 팔린 차종이 R엔진이기 때문에 R엔진으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차박도 하고 부품도 나르고 소형 화물도 옮기고, 가끔 이제 시골이라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 소형 화물들을 부탁해서 옮겨달라고 할 때도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선택한 게 이 카니발 리무진 9인승입니다. 이 9인승만 이렇게 시트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이 카니발 리무진 9인승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 차량을 또 매매 상사 가서 몇 대 보다 보니 2010년식 차량이 2개인가 있었는데 11년식이었나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한 차량은, 첫 번째 봤던 차량은 가격이 저렴했어요. 한 600 정도 됐는데 그 차량은 머플러에 흑연이 나옵니다. DPF가 적용돼 있는 차량이었는데 나와요. 그래서 그 차량은 걸렀고, 두 번째 차량을 보러 갔는데 2010년식이었어요. 근데 그 차량은 DPF가 적용이 안 돼 있는 차량이라서 걸렀고, 이 차량은 2012년식입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그 차량들보다 약 한 300 더 비싼 900 주고 사왔습니다. 900 몇십 주고 사왔는데, 자 보세요. 이 차량은 깨끗하죠. 뒤에서 아주 살포시는 묻어 나오지만 아주 깨끗합니다. 저 역시 스캐너를 들고 가지 않았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맨몸으로 가서 랜턴도 들고 가지 않은 상태로 스마트폰 랜턴을 활용을 해서 진단을 했고 머플러 확인하고 그러고 사온 건데, 저는 어차피 제가 정비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정비를 하고 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안 봅니다. 다만 보는 건 머플러에 흑연이 묻어 나오는 그 상태. DPF가 있는 차량들은 당연히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차량을 떠서 하부를 좀 보자고 했어요. 비용을 요구하더라고요. 차량을 떠보면 2만 원이 추가 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떠주세요. 그래서 떠서 차량 하부 상태, 부식 상태를 두 번째 받고, 세 번째는 누유. 다른 부위나 뭐 이런 자질구레한 데서 누유가 있는 것들은 솔직히 제가 고치면 되고, 뭐 이 차량은 누유가 애지간히 있더라도 제가 고치면 다 되는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정비사라고 해도 큰 작업하는 건 싫어요. 제 차잖아요. 제 차를 가져오면서 큰 작업할 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전 더 내고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유 되는 거 확인하고, 프론트 케이스 쪽 그쪽만 얘네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면 돼서 그쪽 봤는데 미세누이 없었고, 그 다음 본 거는 이런 볼팅 자국의 사고 유무들을 좀 보고 사왔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것 같아요. 휀다까지는 일단 이 앞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앞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만 휀다랑 옆에 슬라이딩 도어 문짝이랑 몇 개 보고 사왔는데, 지금 이제 근 150, 200km 정도를 지금 주행하면서 느낀 점은 몇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이 슬라이딩 도어 쪽에 전동, 이거는 고질병이죠. 들어가네. 요번엔 다쳤습니다. 잘 안 다칠 때가 있다는 점. 이거는 그냥 고장 나면은 없이 타려고, 요거는 그냥 패스했고. 자, 이제 이 차량을 오늘부터 하나씩 사부작 만들 건데, 일단은 모든 걸 다 갈 겁니다. 모든 걸 다는 아니고 상태 봐서 좀 괜찮은 것들은 내둘 거지만, 기본 점검은 잘 안 됐던 차량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찍어 주실래요? 여러분들, 엔진 오일보다 더 중요한 게 냉각수예요. 누렇죠. 네, 녹입니다. 산화돼 가고 있는 단계고, 점점 더 냅두면은 완전히 녹이 돼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이거 이 정도로 됐으면 냉각수 관리 정말 안 한 거예요. 이 냉각수 캡도 같이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파워 오일, 브레이크 액, 냉각수, 연료 필터, 여기까지는 일단 다 교환을 할 거고요. 이 벨트류나 댐퍼 풀리는 교환한 흔적이 있는지 봐서 안 했으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엔진 마운트까지는 저는 다 작업을 할 건데, 얘는 4점씩이라서 앞뒤는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할 거고요. 이 옆에만 작업을 해놓을 겁니다. 엔진 미미하고 미션 미미 쪽만. 근데 오늘은 늦었고 주말이고 내일 당장부터 이 차를 또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찜찜한 거 엔진오일 먼저 교환을 해놓고,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짬짬이 나머지 작업들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 급한 게, 냉각수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냉각수하고 엔진오일 먼저 작업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차량을 가지고 이제 제가 하고 싶었었던 다양한 R엔진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아주 쉽게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차피 데이터는 제가 너무 딥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초적인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연료 쪽에 문제가 있구나, 공기 쪽에 문제가 있구나, 터보 앞단인가 전단인가, EGR이 지금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전부 확인할 수 있게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디젤 전문가들로 다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이 클래스가 될 수 있게끔. 자, 오늘은 거두절미 하고 이제 엔진오일 교환할 건데, 이거 사실은 제가 엔진오일 다 빼고 새 거 넣고 또 한 10분 공회전하고 더 다 빼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교환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냥 퍼포먼스 장비를 이용을 해서 신 오일을 어느 정도 더 집어넣어서 좀 깨끗하게 오일 샤워만 해서 그렇게 좀 깨끗하게 교환해 볼게요. 엔진오일 하부팬 이거 얘기한 거구나. 여기서 미세누유가 있네. 에어컨 새는 건데 이거? 여름에 에어컨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거 여름에 작업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 차들은 히트하우스 잘 봐야지 또. 히트하우스 깨끗하고. 깨끗해.
오일을 한 2리터 정도를 썼는데도 아예 지금 돌아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도 검해, 그죠? 오일 관리 정말 안 돼 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에는 이거 잘 못 참아서 조금만 더. 이제 조금 욕심에서 한 더 하고 싶은데 다음번에 엔진오일을 조금 더 일찍 교환하는 걸로 하고 잔유만 빼고 마무리합시다. 그렇게 안 좋은 거는 아닌데 이게 지금 순환돼서 차량에 있는 미션오일 상태고 이게 이제 신유 상태인데 보통 손님들 미션오일 교환하러 왔을 때 이 상태에서 오염도를 보고 몇 리터를 순환시킬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8리터에서 12리터 사이를 많이 순환을 하거든요. 근데 제 차니까 저는 16리터를 순환을 시킬 거예요. 자, 이번에는 부동액을 한번 교환을 해볼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액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서 순환을 계속해서 증류수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증류수 비용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이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들은 지금 아무리 깨끗하게 교환을 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집니다. 그 내부에 있는 스케일이나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오면서 또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 통은 원래 증류수를 배송시키는 증류수통인데 다 쓴 증류수통을 이용을 해서 그냥 수돗물을 이용을 할 거고요. 수돗물로 깨끗하게 작업을 하고 나서 부동액을 넣어놓고 좀 타고 다니다가 한 여름쯤 돼서 부동액은 다시 빼고 증류수로 싹 교환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2번 교환할 거예요. 올해. 올해 모르겠다. 일단 여름까지는 2번 교환을 할 거고 겨울엔 겨울 상태 봐서. 여러분들 냉각수가 엔진오일, 미션오일보다 더 중요해요, 사실은. 냉각수를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 보면은 제이특공대님 채널에 보면은 냉각수에 관련해서 아주 자세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주신 분이 계세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진오일 온도도 냉각수가, 미션오일 온도도 냉각수가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극히 또 터보차저에 냉각수 들어가는 차량들은 터보차저까지도 관리를 해주겠죠. 냉각수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올 때까지 순환을 시킬 거예요.
지금 이제 보면은 냉각수 색깔이 그나마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이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순환하고 깨끗하게 비워내도 쉽게 안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보면 들어가는 쪽과 나오는 쪽인데 거의 비슷해졌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냉각수를 또 빼보면 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냉각수는 한 번 관리를 잘 못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냉각수가 돌아다니는 게 엔진, 그 다음에 라디에이터, 뭐 터보 이런 데까지 냉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리어가 있기 때문에 리어 히터 코어, 그리고 또 실내 안쪽에 히터 코어. 근데 제일 우선적으로 찌꺼기가 많이 쌓이고 막히는 부분이 히터 코어 부분이 제일 가늘고 얇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체적으로 막히면 먼저 막히는데, 그러면 일이 되게 커집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세척을 하지 않으면 또 막힐 수도 있잖아요. 냉각수 관리 잘 해주세요. 너무 병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6만에서 8만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돌아왔다.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제가 이 카니발을 가져와서 솔직히 이 차를 메인으로 쓸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니발을 가져와서 며칠, 이제 한 3일 정도 타는데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와이프도 좋아하고 저희 딸내미도 좋아하고. 일단 뒷자리가 승용차랑 비교해서는 말도 안 되게 넓고, 그리고 뒷자리도 독립적으로 둘 다 제어가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뒤에 보면은 무드등이 또 조그맣게 2개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 무드등 나오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 딸내미 같은 경우는 앉은 상태에서 창문이 커서 자기가 앉은 상태에서 밖을 내다보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게 내다보는 게 너무 잘 보여서 좋다고 또 하고, 막상 뒷열을 또 다 제거하고 매트 하나 깔고 셋이 도란도란 앉아보니까 또 그것도 좋다고 좋아하고. 와이프는 올란도를 타다가 이 차는 좀 더 커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니까 운행을 해봐라 했는데 올란도랑 별 차이가 안 난다고, 또 만족스럽다고 좋아하고, 또 LPG 타다가 차 잘 나가니까 또 좋아하고. 저도 나름대로 또 며칠 타고 다녔는데 되게 만족스러워서 지금 아우디를 정리를 할까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왜 만족스럽지? 일단 차도 상태도 좋은 놈으로 다행히 가져온 것 같아서 너무 좋고, 단 그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특정 속도도 아니고 특정 RPM도 아니고 특정 레일 압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하를 너무 많이 줬을 때도 괜찮고, 부하를 적당히 줬을 때도 괜찮고, 천천히 다닐 때도 괜찮은데, 부하를 완전 많이도 아니고 완전 적당히도 아니고 어느 정도 좀 많이 줬을 때 인젝터에서 노킹 소리가 좀 올라옵니다. 까라라라라라라락 이런 소리가 좀 올라오는데 제법 좀 심해요. 그래서 인젝터를 조만간에 사장님한테 보내든 아니면 새 걸로 4개를 그냥 다 갈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너무 무리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 마운트나 연료 필터나 이런 건 다 물건이 없다고 해서 주문을 해 놓은 상태니까 다음번에는 양쪽 엔진 마운트 교환하고 연료 필터 어셈블리로 교환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액 교환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손댈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물류들 싹 다 교환하고 그러고 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 차로 주말이나 이럴 때 피크닉 좀 다녀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바로 아우디를 정리를 해볼까 좀 고민 중입니다. 일단은 DCT 미션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자유로웠고, 저속 시에 그 살짝 울컥거리는 거나 그런 게 너무 거슬리고 싫었거든요. 물론 DCT 미션들이 고속에 올리면은 일반 오토 미션보다 훨씬 좋은 거는 인정합니다만, 변속도 부드럽고 직결감이 너무 좋은 건 인정하는데, 저는 그 저속 시에서 오토 미션이 너무 좋거든요. 아직도 다른 뭐 CVT나 DCT나 이런 미션들보다도 오토 미션을 너무 아직까지는 너무 오랫동안 타고 다녀서 그런가 익숙해서 오토 미션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단은
차근차근히 좀 고민을 좀 해보다가 A6 상태가 지금 좀 별로 안 좋아요. 엔진 앞에서도 새고 뒤에서도 새고 냉간시에 살짝 체인 소리 들려오고 개선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캡체인 텐셔너를. 그 다음에 미션이 중립에서 1단 들어갈 때, 중립에서 그러니까 드라이브 넣었을 때 아주 살짝 멍 때리는 현상이 좀 있거든요. 후진을 할 때나 앞으로 갈 때나 살짝 N에서 R, N에서 D 넣었을 때 살짝 멍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미션 소리가 조만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받기는 힘들겠지만 최저가로라도 해서 한번 팔아볼까 고민 중이에요. 와이프는 지금 타본 차 중에 제일 만족스럽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마음이, 원래는 이게 이목적으로 가져온 차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더 타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메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외관색은 여러분들이 아마 왜 빨간색을 가져왔냐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달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어요. 외관색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외관은 별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랩핑 회사나 그리고 썬팅 회사나 이런 데서 연락이 오면은 제가 이 차를 또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관은 딱히 신경 쓰고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유용한 정보와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고, 그리고 또 서서히 이 그랜드 카니발을 이용을 해서 앞으로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와 교육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또 하나씩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